자신을 의심하는 진상계 회장에게 강동구는 범죄자다운 답변을 합니다. 그의 말에 범죄자의 피가 흐르는 진상계 회장은 힘겹게 수긍을 하네요.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들어온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회장님 모르게 물건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에다 목숨을 거느니 그냥 선릉에서 전화도 권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네요. 강동구는 윤선이와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선릉을 도굴하기 위해선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강동구 일행은 수소문 끝에 그들의 새 작전을 위한 적임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선뜻 이들의 계획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가로질러가지고 무려 500m를 혼자 파들어가서 송유관의 기름을 싹 다 털었다는 전설의 삭다리가 아저씨? 정확히는 650m였죠. 걸린 시간은 21일 하고 눈치 빠른 강동구는 그의 구미가 당길 만한 제안을 합니다. 진상계 회장의 수하인 주광철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폭력과 협박이었지만 그의 방식은 눈 깜짝할 새에 사전 준비를 마치도록 했죠. 이들은 민가의 아래로 땅굴을 파 지나가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방법을 사용하여 땅 밑에 길을 만들 생각이죠. 물론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광철의 땅을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오반장은 불시에 이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아니 이게 요즘 등산 갔다가 바로 오늘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도 아닌데? 맞아요. 살짝 VR 실로 가서 오늘 화끈하게 안 놀고. 노래는 강동구 일행은 재치있게 오반장을 속이네요. 그런데 짧은 시간 강동구는 오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엔 다 그래. 들어가지고 혹시 호기심 생기면 연락 줘. 아우 귀여워. 강동구가 오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주광철에게 들키고 맙니다. 설명해봐. 이 새끼 경찰이랑 붙으면 확실합니다. 이참에 제끼시죠. 네, 이제 현장 파악도 끝나고 공사는 내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위기의 순간 강동구는 오반장과의 녹음한 대화를 공개합니다. 거기에 윤선이의 증언이 더해져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네요. 회장님, 전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주광철을 잡아다 족치시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오반장 아시잖아요. 광철이가 불상 때문에 저 그냥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새끼 말을 믿으면 아니 된다. 맞습니다, 회장님. 주광철 대표가 황영사 금동불상을 회장님 몰래 해외에 팔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걸 막... 주광철은 졸지에 진상계 회장의 문매를 맞습니다. 선릉은 머지않아 재보수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 안에 이성계의 검을 꺼내야 하는데요. 그들의 계획은 아무래도 큰 소리가 날 것이기에 하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천우 신조인지 선릉의 재보수가 시작되기 전 비가 온다고 하는군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걸 왜 보고 있어 이런 걸? 너 같은 요즘 애들이 이 맛을 아냐? 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그렇지. 박사님 차 뚜껑이나 닫으시죠? 비 온다는. 제가 그럴 자격이... 강동구 일행이 선릉 도굴에 집중하는 사이 윤세희가 수상쩍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진상계 회장의 하나뿐인 금고 열쇠를 복사하려 합니다. 다녀와. 모여있는 모두 각자의 꿍꿍이를 품은 채
선릉을 파헤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일행은 선릉 안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이성계의 검을 발견합니다. 일이 거의 완성되려는 순간 주광철이 강동구를 찾네요. 그는 강동구 일행을 재촉하지만 보챈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물건도 다친다고. 지금부터 드리라고. 비에 젖은 집안이 우리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비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주광철은 무턱대고 이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깡패근성을 보입니다. 나쁘게 하자. 물건은 못 꺼내면 이기면서 못 나간다 이 새끼야. 존스 박사는 궁지에 몰린 강동구를 돕기 위해 구란을 어둠으로 만듭니다. 주광철과 강동구의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낼 듯한 분위기. 둘은 치열하게 싸웁니다. 무너진 굴에서 주광철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지만 강동구 역시 무사한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 죽었어? 아 이거 찾아 늦었지. 진상길 회장은 도굴에 실패한 강동구에게 총을 겨눕니다. 금방이라도 총을 쏠 듯한 진상길 회장 앞에서 강동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뜨기 전에 선릉에서 이성계의 검을 꺼낼 수 있는 방법. 강동구가 생각해낸 방법은 선릉보수를 준비 중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대담한 작전,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내일 공사하려고 현장에 대기 중인 장비까지 있으니 준비는 완벽하고 공분주의로 가림막 딱 치고 포크레인으로 파내려가면 마침내 이들은 선릉을 개봉하는군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들이 찾던 검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여기 있었잖아. 아까 카메라로 다 확인했잖아. 그러게요. 같이 봤잖아요. 어디로 빼? 강동구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진상길 회장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호위꾼 죽이고 그 아이도 산채로 묻었어요? 왜요? 반가워요? 그 시간 윤세인은 진상길 회장의 근거에 들어갔군요. 그런데 그녀보다 한 발 앞선 이가 있었네요. 파헤쳐진 무덤에서 강동구는 진상길 회장과 싸웁니다. 진상길 회장은 총을 가지고 있지만 강동구에겐 동료들이 있습니다. 강동구에게 마침내 진상길 회장을 심판할 순간이 왔군요. 살인은 내 장르가 아니라 진상길 회장의 금고 속 물건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강동구 일행이 선릉과 씨름하는 사이 해리와 나머지 일행이 진상길 회장의 금고를 노렸네요. 강동구가 금고에 들어갔던 때 몰래 놔두고 온 드론을 이용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모두의 뒤통수를 쳤군요. 좋은 일 하고 나니까 마음은 뿌듯한데 사극탄광 동지들 못 챙겨준 게 마음이 좀 걸리네. 경치도 좋은 이들이 다음 행선지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도굴은 오락영화로서 충분한 재미를 가진 영화입니다. 우선 함께 출연한 배우진에 대해선 더 이상 설명의 여지가 없죠. 등장하는 인물도 역시 이래저래 신경을 쓴 모습이 눈에 띕니다. 분명 쉽사리 볼 수 없는 개성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영화는 클리셰 범벅임을 부정하긴 힘듭니다. 우선 영화의 전체적인 구조가 범죄의 재구성과 요랄만큼 닮았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넘어선 범죄 영화가 없다는 범죄의 재구성만큼의 기발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굴이란 영화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